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왔던 충격, 쇼크 이슈들 때문이었는데요. 딥시크와 트럼프의 관세 부담이 이날 증시에는 확실하게 큰 여파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1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지난 IMF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 최장 기간에 낙폭을 보일 뻔했지만 다행히도 1월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그것에 대한 꼬리표는 찍지 않았습니다. 이날장에서 코스피는 0.7%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량이 상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이 나왔고요. 4개월 만에 최대치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변동이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죠. 이 딥시크 등장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다만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갔는데 이런 부분은 순매수 상해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를 담아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네카오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로봇 쪽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52주 신고가 돌파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평으로 한 줄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딥시크 관련된 이 여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딥시크 관련해서 중국 쪽에 비중이 있는 종목들 이날장에서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MK전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GTL 같은 경우는 중국 AI 서버 제조업체와 함께 수주 계약을 맺었던 것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그리고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여서 이날장에서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아갔던 종목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의 독주였다면 AI의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는 수익성 개선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덕분에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대장주인 카카오는 7%, 네이버는 6%의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플리토가 30% 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코난테크놀로지나 다른 종목들도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 대거 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어갔던 종목, 업종으로는 로봇 관련주들도 체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운테크가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사인 삼성과 현대 쪽에서 로봇 쪽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내러티브가 시장에는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속해서 가속화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었고요. 현대차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양 기업 모두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변동성 오늘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이외에 또 주목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사이 업계 소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노출 우려도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전해졌던 건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니만큼 오늘 반대로 딥시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 차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 쪽에서도 서비스 이용주의 표시가 떴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기준으로는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로는 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가 오늘 열리는 부분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 주 52시간제가 과연 제외될 수 있을지 해당 부분에 대한 결론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1월에 미국에서 판매가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소식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의 증가를,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의 증가분을 보이면서 1월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슈가 될지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주목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와 LG가 에너지 동맹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제품들을 놓고 이렇게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쪽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LG 쪽 같은 경우는 ESS가 가장 큰 이 주요 매출처였죠. 그리고 EMS 같은 경우는 하나와 LG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낱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걸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든 4개 제품을 묶는 에너지 솔루션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솔루션 제품을 통해서 분기 기준으로 이익이 1조 원이 넘게 계속해서 매출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 자체가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소식해서 해당 기업들과 함께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관세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사실 해당 이슈 하나로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본격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최대 25%고요. 중국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멕시코 쪽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가전 쪽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쪽도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그룹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아갈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조치 이후에 실제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부분을 고려를 해보자면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9%대에서 트럼프 고율 관세 이후로는 2%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코스피 지수가 2,590선이었는데 관세 이후에 10월 들어서는 1,9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무려 10개월 만에 20%가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올해도 반영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관세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국내를 언급했던 부분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도 오늘 과연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시장 분위기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4개월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최대치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과거 2017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6조 원 넘게 매수 흐름을 연간 단위로 이어갔었지만 관세 조치 이후에 2018년대에서는 5조 원 넘게 매도세로 전환됐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올 한 해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마지막으로 타협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하루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스토리가 반전될 수 있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고발 주요 이슈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함께 지켜봐야 되는 경제 이슈들과 기업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쪽에서는 주요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면서 고용 빅위크로 함께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또 6조 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LG CNS가 드디어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AI 대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이번 주 수요일에 AI 수혜주 관련해서 함께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일정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주요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동안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 미국에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까지 같이 겹쳐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도 나올지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